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 증류수,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홈판 대신 12홈판이 존재하고요. 이온의 전기 전도도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전기 전도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강색 발광 다이오드가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빨강색 발광 다이오드와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소리가 나오는 기기인데요. 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거나 혹은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전기가 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끝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류수에 있는 것을 12홈판에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넣으면 충분한 거 보이시죠? 두 번째로 포카리 스웨트가 아니군요. 파워에이드군요. 자, 파워에이드를 나열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탕 수용액을 라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에다 넣었으면 끝나는데요. 이때 전기전도계로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 끝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닦을 때는요, 증류수에 이렇게 흔든 다음에 휴지 혹은 솜으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증류수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지금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온 음료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음료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전류가 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척을 진행한 다음에 다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인데요. 와, 불빛이 엄청나게 세요. 소리도 엄청나게 세고요.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 수용액 또한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탕 수용액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설탕 수용액은요, 전혀 지금 불도 들어오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이 모두 끝났는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지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구 결과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용액마다 간이 전도계에서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는지 표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간이 전기 전도계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빛이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옆에 오른쪽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전기 전도계는 전기가 통하면 소리가 나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온다. 발광 다이오드는 실험실에서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보았던 빨간색 불빛은 바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 불이 들어온다는 뜻은 바로 전기가 통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전기가 통하는 물질과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을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증류수는 소리가 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온 음료는 소리가 나고 빛이 났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또한 소리가 나고 빛이 났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었어요. 마지막 설탕 수용액은 소리가 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증류수와 이온 음료를 비교해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증류수에서는요, 지금 현재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이온 음료에는 증류수에다가 이온을 첨가한 거죠. 다시 표현하면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은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번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비교하여 한번 써볼 건데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지금 전기가 통했고요.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전기가 통한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도 이온이 들어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의 공통점에는 바로 이온이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만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은 이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도대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 어디 쪽으로 이동할지 한번 예상해서 써볼까요? 자, 이거는 정답은 바로 뒤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잘 예상을 해보셨나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온화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온화라는 말 자체는 어떤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자란 말은 어떤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 이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온이 되냐? 바로 물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물질이 이온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때 물질이 이온화가 된다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의 총합 더했을 때 그 항상 값이 0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염화 나트륨은요, 평소에 물에 녹기 전에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덩어리져 있습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서로 1대1로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붙어 있는데 얘네가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설탕 분자는요, 설탕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자들이 덩어리가 져 있는데 물에 녹으면 이 분자들이 하나씩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이온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자 상태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염화 나트륨과 설탕 중에 누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변했나요? 바로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변했죠. 즉 이온화가 된 것은 염화 나트륨이고요. 설탕은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염화 나트륨은 물에 녹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어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다. 반면에 설탕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실험 결과를 다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지금 전기가 통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염화 나트륨은 이온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내놓는 건데, 반면에 설탕은 수용액, 즉 물에 녹았을 때는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분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읽기 자료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전해질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해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 수용액 자체가 물에 녹았다란 뜻입니다.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은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빠졌죠? 비전해질 땡땡 이렇게 써주세요, 앞에.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냐, 혹은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전해질이다 혹은 비전해질이다 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염화나트륨이 존재하고요. 여기서도 설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라서 전해질 혹은 비전해질이라고 물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물질들도 좀 볼까요? 염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염화칼슘, 황산나트륨 등등 모두 물질인데요. 얘네 또한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수 있고요. 수산화칼륨은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고, Ca2 플러스는 칼슘 이온, 염화 이온으로 염화칼슘이 이온화가 된다는 거고요. 황산나트륨 또한 나트륨 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이온이라고 되면은 마이너스, 즉 음이온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반면에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원소 기호 이름 그대로 했다가 이온이라고 붙이면 양이온이라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면에 OH-와 같이 이렇게 한 개의 이온에 다양한 원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다원자 이온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O4 2- 이렇게 황산이온 또한 황과 산소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이온인 것처럼 행동하는 다원자 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온들의 명칭과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들 또한 기억해주고 계셔야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바로 첫 번째, 전류의 흐름으로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했던 실험인데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가지고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원장치, 건전지나 아니면 직류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통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따라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는지 옆에 전기력 파트를 공부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좀 배우셨을 텐데,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때 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두 번째, 서로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는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라는 말은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양전하끼리 혹은 음전하끼리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양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마이너스 극은 음전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이온도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고 플러스 극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력이에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고 이에 따른 현상이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반면에 음이온은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전기적 인력과 청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배우는 2단원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가볍게 웜업으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척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밀어낸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전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뿐만 아니라 색깔을 가진 이온들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온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색깔을 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서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이 질산칼륨은요. 눈에 띄지 않은 색깔입니다. 질산이온뿐만 아니라 칼륨이온 또한 모두 다 무색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는 왜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축축하게 만들어줘서 아래에 파란색의 황산구리 수용액과 보라색의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이동하는 것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즉, 질산칼륨 수용액은 헬퍼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한 방울씩 떨어준 다음에 전류를 흘려줘요. 그렇다면 얘네가 각각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실험 결과 파란색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보라색의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황산구리에서 구리만 왜 파란색이라고 썼어요? 즉, 황산 이온은요. 방금 말했다시피 얘네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무색이라서 황산 이온이 이동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 또한 무색입니다. 따라서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서도 칼륨 이온의 이동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때 구리를 포함한 물질은 푸른색을 떴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 친구는 이전에 불꽃 반응 실험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과 같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가운데다 뿌렸고 한 방울 떨어뜨렸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또한 한 방울 정중앙에 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 구리는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배웠던 전기력 기억하시나요?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었어요. 즉, 마이너스 극이 잡아당기고 있는 녀석은 다른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마이너스와 반대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구나. 우리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은 양이온이었어요? 음이온이었어요? 양이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구나. 양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과망가니즈산 이온 또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요. 즉 플러스 극이 반대의 전하를 띠고 있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전하면 플러스의 반대면 마이너스죠. 이 뜻이 무엇이에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이온이라는 얘기죠. 즉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이온은 양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음이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아까 배웠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려주었어요.
자, 우리 염화나트륨 수용액은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된다고 했었어요. 자, 어떻게 이온화가 된다고 했었죠? 바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염화이온, 우리 화이온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양이온이었을까요? 음이온이었을까요? 아, 얘네는 바로 음이온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에서 나트륨 뒤에 붙은 이 이온만 붙은 경우에는 무슨 이온이었죠? 바로 양이온이었어요. 양이온 이름 규칙이 좀 생각나시죠? 자, 이렇게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염화이온은 음이온이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었어 라고도 기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나하나 이온식을 외우실 수도 있어요. 염화이온은 Cl-라고 쓸 수 있고요. 나트륨 이온은 N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이온인 염화이온과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있을 때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무엇인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었어요. 그러면 반대의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온의 이름은 염화이온이라고 한글로 적어주시고 이온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l-라고 오른쪽 위에 첨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어져 있는 숫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숫자 1은 생략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트륨 이온 이라고 써주시고 Na+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온의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실험도 보았고 그에 따른 탐구 결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실험했던 것은요. 지금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 그 다음에 이온 음료를 6홈판, 아까 실험에서는 12홈판에다가 넣어놨었어요. 자, 이렇게 4가지 물질에다가 간이 전기 전도계를 집어넣습니다. 전극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 다리, 요 다리를 전극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전극을 각 용액에 담가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한다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죠? 바로 소리가 나냐, 혹은 빛이 나냐, 불빛이 들어오냐, 발광다이오드에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냐, 이걸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난다, 빛이 난다 등등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었어요. 반면에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은 순수한 물인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이 공통점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기가 통했냐? 바로 이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왜 이온이 되지? 그것이 바로 이온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는데요.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을 내놓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이온이 내놓아지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바로 이온화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수산화칼륨, 염화칼슘, 황산나트륨도 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발생되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설탕은 이와 다르게 물에 녹았을 때는 분자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이온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물에 녹아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은 바로 전해질이라고 하고 반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통하지 않은 물질은 비전해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전해질이고 설탕은 비전해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류의 흐름으로 이온의 전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고 그에 따른 현상,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접 이온이 이동하는 것 또한 눈으로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색깔이 있는 이온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구리이온이랑 과망간이즈산 이온이었는데요. 구리이온은 파란색이었고 과망간이즈산 이온은 보라색이었어요. 얘네가 각각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과망간이즈산 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구리이온을 통해서 얘네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동했지 따라서 마이너스 극과 반대 전하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즉 구리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을 토대로 이온을 검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